같이 서비스할 수 있어서 아주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5월에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서울 와서 서비스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행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주를 떠나서 그 행사 때 참석할 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그 행사 관련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 행사 이름은 제주 카운슬 2020입니다. 그 행사의 개요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인류가 놓여 있는 이 중요한 어떤 전환점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요를 잠깐 써봤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인류는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물질 문명은 절정기를 맞이하여서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으나 이는 또한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동반하고 있고 자기중심적인 문명 또한 극도에 달해서 정신적 피해가 만연합니다. 또 지난 1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미국과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면서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호해지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개인적인 깨달음과 가르침을 1차적 목표로 추구해온 정신적, 영적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면 그들의 함께함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단순히 기다리기만 할 수 없는 전환기로서 인류의식의 높은 점을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의 함께함을 통해서 인류 최고의 집단 지성이 드러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릅니다. 제주 카운슬 2020은 이러한 의식을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인류는 엄청난 전환기 또는 과도기를 맞고 있는 셈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거기는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기의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전문가들이 노벨상을 수상한 전문가들이 그러한 것들을 뽑았는데 그게 인구 폭발, 또 환경 문제, 핵전쟁, 전염병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차례로 나열했더군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를 며칠 전에 보았는데 그것은 핵전쟁의 위험을 가르치는 지구 종말이 날 시계가 종말을 뜻하는 자정까지 가는데 100초밖에 안 남았다 하는 뉴스입니다. 작년 말로 해서 그전엔 120초 정도 남았었는데 20초 더 앞당겨져서 이제 100초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러한 팩터들도 들어가 있더군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이 굉장히 심각한 시점이다. 아주 심각한 시점이다. 그냥 있을 수 없는 시점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류 역사의 2500년 사이클이 지금 끝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그것을 좀 길게 보면은 5,000년 사이클 또는 10,000년 사이클이 끝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라고 생각해 왔던 그 역사의 시대가, 지금까지의 역사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그 2500년, 약 2500년 전, 그때 몇백 년을 축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그런 철학자가 축의 시대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그때 인류 정신의 기원, 인류 정신,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 정신의 출발점이었다. 한 약 2,500년 전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축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리스와 이 중국, 인도, 그리고 근동, 이런 네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세계 큰 종교들이 다 일어난 그러한 때이고, 그래서 그때 가르침이 지금 2,500년간 이 가르침의 정점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2,500년 사이클을 보면은 그것이 지나오면서 한 500년 사이클이 있는데, 그것은 르네상스에서 시작한 인간 중심의 사이클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좀 지나서 한 250년 사이클, 그 산업혁명 이후의 사이클이 있었고, 그래서 그 정점이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정보혁명, 인공지능, 정보의 디지털화, 이러한 것들로 아주 정점에 지금 현재 이루게 됐죠. 그런데 이 정신이 지배해온 그 사이클은 그 정점을 거치면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점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지금 그래서 끝나면서 지금 새로운 사이클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이클이 열리고 있는 조짐은 여러 가지 보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물론 그러한 아까 이야기한 그런 파괴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또 하나는 새로운 종류의 인류의 출현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동안 인디고 아이들, 크리스탈 아이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지가 상당히 됐죠. 20, 30년 전부터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작년 9월인가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16살 먹은 스웨덴 소녀가 불러일으킨 그러한 뉴스는 대단한 뉴스였죠. 지금은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필요한 지식은 어디서나 언제나 바로 얻을 수 있죠. 그러한 지식을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는 때가 됐습니다. 굉장히 다른 시대가 시작된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다 했는데, 그 새로운 인류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디고 아이들은 기질적으로 동정심이 넘치고 평화로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지구상에 적용되는 낡은 관념의 잣대로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문제아로 보이기도 하고 주의력 결핍이나 과도 활동 장애로 진단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이 추계 시대 이후 지금까지 내려온 그러한 어떤 개념으로 그 개념의 잣대로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는 새로운 인류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인디고 아이들을 이어서 다른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크리스탈 아이들이다. 크리스탈처럼 반짝이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그 반짝임으로 지구를 사랑의 에너지로 환하게 밝힌다. 그러면서 그 어떤 레나라고 하는 스위스 어떤 소녀가 책을 지어서 냈더군요. 그 책이 나와 있던데 그 책에 그 크리스탈 아이들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더군요.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떠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건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첫째, 아주 사랑스럽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한다. 그리고 아주 예민하고 그 에너지에 예민하고 그에 따라서 상처도 쉽게 받는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그 문제를 자기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무엇을 하십시오 하고 말한다. 툰베리가 그랬다는 거죠. 자기 부모에게 비행기 타지 마십시오 하고 했다는 거죠. 오히려 어른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결국 마음이 주도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